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지입니다. 제가 오늘 친한 동생 청첩장 모임을 갔는데 아직까지도 신혼집을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참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우스갯소리로 저희 방송을 봐라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좋은 매물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부동산 유망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자지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자 상담 요청 시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부자지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부터 이 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자지리 일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는데요. RS의 조민기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과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들이었습니다. 각종 이슈가 쏟아졌기 때문에 과연 올해는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진짜 상승하냐 아니면 하락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고자 합니다. 조민기 이사님의 분석을 듣고 나면 한결 좀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사님 올해의 시장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 지난 한 해도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과연 금년 2022년도도 과연 상승이냐 하락이냐 상당히 좀 궁금하실 분이 많을 텐데, 자,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한 주제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가, 자, 요번 3월 달 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예정에 있고요.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또 예정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선거에 의한 부동산 정책 변화,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 기준 대비 부동산 정책하면 이 수요에 대한 규제 정책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 기준은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으로 보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안정권으로 간다. 그래서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정권별로 보더라도요, 이 공급량이 적었을 때, 규제 정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기를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대규모 공급량을 공급한 정책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안정권이 됐는데, 자, 지난해 이제 어쨌든 현 정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때는 규제 정책으로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과연 이제 금년도 기준으로 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성권으로 좀 들어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자, 세 번째가 결국은 경제 회복인데, 과연 이제 경제 회복,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안 좋은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얼만큼 또 회복이 될 거냐. 자, 이러한 세 가지 변동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대선이 되면 여러 가지 선거, 이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조금 국민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세금 정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완화 정책을 하는데, 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벌써 1주택 기준의 완화가 과거에 9억 원, 이 6억 원 기준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기본적으로
11억 원, 12억 원, 종부세에선 11억 원, 양도세에서 12억 원의 이런 더 완화를 시켜줬다는 것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주택 공급 정책도 이 과거 지금 2018년도 기준에서 공급, 이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이 발표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제 2022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책만 나왔지 실제 입주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안정성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고요. 자, 실제 주택 입주 그리고 분양 물량 추이를 현재 이 통계치 가지고도 살펴보더라도요, 상당히 물량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이 수요가 더 커지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자, 향후 그러면 2023년 금년이 아니라 내년 정도에는 이제 공급량이 하나 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 금년까지는 충분히 주택에 대한 가격이 안정권보다는 상승을 한다라는 측면으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자, 주택 가격은 분명히 금년도 기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계절적 요인을 볼 때 지금 현재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기 뭐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아직 완화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보합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이 대선과 지방선거 시점에 모쳐 보실 때에는 하반기 쪽에는 좀 더 상승 쪽으로 본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전세 가격 상승 충분히 더 보는데, 자, 전세보다는 이제는요, 이 월세 쪽으로 해서 전환 상승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 지역별 양극화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좀 더 둔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 2023년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아직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자, 지금은 이제 주택 투자보다는 부동산의 시장, 포트폴리오. 그래서 결국은 임대 수익이나 아무래도 이 수익형 쪽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포션을 가져가야 되고요. 실제 주택을 좀 하시는 분들,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서 신규 분양도 좋겠습니다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 쪽이 좀 더 인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이 대부분 서울권의 역세권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에 대한 여력, 그래서 금년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민기 전문가님이 2022년 부동산 시장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자, 2023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에서 10년 신축 아파트가 인기 있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전망으로 분석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보다 좀 자세하게 부동산 공부하고 싶다, 또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2077-63569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깃하실 것 같아요. 주제가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투자 전략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역시 02077-6356번으로 예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세미나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민기 이사의 눈빛을 따라서 부동산 유명 지역들에 대해서 주목할 차례인데요. 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조민기 이사님이 어디를 어떻게 왜 주목하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선 함께 해보실까요? 네. 자, 오늘 좀 첫 번째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서울권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양극화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서울, 특히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다세대 주택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 이 개요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 위치는 서초구 방배동인데, 자, 2호선 방배역입니다.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이제 위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 그만큼 역세권이고요. 자, 전용은 약 한 20.82제곱미터, 뭐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이 충분히 거주, 1, 2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유형은 일단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주택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유형들은 주로 재개발에 대한 컨셉을 좀 갖고 있는, 수혜가 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시세가 약 한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인데요. 자, 현재 전세 기준으로 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기준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뭐 월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약 한 실투자 금액으로 보면 1억 한 1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뭐 충분히 자금력이 좀 없으신 분들도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이 매물이 되겠는데, 자, 입지를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자, 해당이 지금 바로 여기 2호선 방배역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역세권에서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역세권 수혜가 되는데, 자, 서초구 안에서도 보면 서리풀공원이나 방배 근린공원 같은 바로 이 녹색권이 그만큼 주거생활 편의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서울고라든가 상문고등학교 같은 또 학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이러한 주택, 특히 주거지역에서는요, 임대 수요라는 인구가 좀 많이 들어오는 정책이 필요한데, 바로 인접해서 강남 그리고 양재 쪽에 이 대형 이 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 자체의 또 호재. 자, 현재 기준으로 바로 이 서초구에서는요, 이 장제터널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터널, 바로 이 서리풀 터널이 이미 개통이 돼서 강남과 서초를 바로 관통하는,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편리한 부분이 돼버렸고요. 자, 여기 정보사 부지 개발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남부터미널이 또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노후화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현대화 작업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지금 바로 이 사당역과 이수역을 바로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대형 상권이 지금 또 하나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뭐 정부에서 이제 공공재개발 추진을 하는데 바로 이 서울권, 역세권인데, 자, 이미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정이 좀 됐고요. 자, 아직 방배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2, 3년 내에는 이러한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는 것이 바로 방배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개발에 대한 수혜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드리겠고, 바로 인근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근데 양재동에요, 이미 R&D 센터라고 해서 대기업 연구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를요 더 크게 만드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또 정부 지원에 기업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 특히나 이런 인구들이 양재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방배동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된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수익성 부분인데, 자,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요, 서울 평균 매매가 평균입니다. 전 지역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약 3.3제곱미터당 약 한 3,500만 원대 정도 되는데, 자,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서초구가 지금 한 3.3제곱미터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서울 평균 거의 2배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일단 세 가지로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일단 입지성입니다. 2호선 역세권이면서 바로 인접해서 강남과 양재 기업체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포인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수익적인 투자 가치, 결국은 임대 수요에 따른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이 방배동이라고 하는 또 개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 기대가 된다는 점. 세 번째, 바로 여기가 공원부터 해서 또 명문 학군들이 또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만한 가치성을 또 갖고 있으면서 주변에 아직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한번 가격적인 부분 리뷰를 좀 해드리면, 자, 이 매물 시세 약 한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인데 현재 전세가 2억 3천 정도가 가능하시니까,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 약 한 5천만 원대 정도 가지고 투자가 되는데, 자, 월세. 나는 전세가 아니라 그래도 월세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분들은 약 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대가 가능하니까 대출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한 1,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은 임대 수익도 중요합니다만 한 5년, 6년 뒤에 공공재개발로 해서 재개발 수혜를 좀 받아가는 이러한 매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리는 건 같은 서울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송파구 오금동에 아파트 분양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또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자, 3호선, 5호선, 오금역, 도복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세 가지 타입,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인데, 자, 규모가 35층짜리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겠고요. 시세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약 한 59제곱미터가 8억 5,700만 원대고요. 84제곱미터가 약 한 11억 6,400만 원인데, 자, 이거는 뭐 조합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기준으로 한 3억대에서 4억대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 자, 위치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여기 오금역과 방이역, 그래서 3호선과 5호선을 아우르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깝게 바로 여기 롯데, 바로 이 잠실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충분히, 자, 이 지역이 이미 잠실권 2호선 라인으로는 더 들어갈 데가 없는데, 바로 송파 이 방이역이라든가 오금역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저개발 부분이 더 강하다는 점도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설명드리겠고, 자, 송파구 하면은요, 참 개발축이 상당합니다. 자, 이미 강남하고 2호선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이스 산업축,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부가가치가 있고요. 바로 이 송파대로 문정동 가락시장을 거치고 있는 바로 이 첨단 산업축이 또 하나의 큰 축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바로 여기 오금역과 방이역을 중심으로 바로 이 주거재생축이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 실제 오금동 주변, 오금역 주변으로도요, 지금 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공공주택 용지로 지금 정부에서 또 상당히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3호선 연장, 그리고 성남구리 고속도로 같은 또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도 계속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겠고, 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 자, 이 매물 지금 현재 분양이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약 3,3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서울 평균가가 3천만 원대 정도 되는데, 지금 주변의 시세가, 여기는 송파 오금동이거든요. 주변 시세가 벌써 6천만 원대 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익만 놓고 보더라도 2배 이상의 차익이, 그러면 분양가가 그만큼 착하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도 강조를 드리겠고, 자, 이 매물에 대한 부분 좀 분석을 해드리면, 보통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들을 밟으면 보통 평균 7년에서 8년이 걸리는데, 자, 요 해당에 되는 부분은 요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평균 한 4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실제 추진 일정상으로 보면 2027년 말 정도면 입주가 되는 이러한 매물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최근에 주택법 개정으로 상당히 이런 상품, 이런 매물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요,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조합원이 들어갔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탈퇴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탈퇴가 못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주택법, 이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탈퇴가 또 가능한 부분, 그리고 지난 이제 2020년 7월 24일 날부로 또 다른 개정이 되면서 더 보다 좀 안전한,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안전한 부분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설명드리겠고, 자, 이 매물 포인트 또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주변 자체가 같은 송파인데 바로 이 더블 역세권이면서 잠실 생활권을 누릴 수가 있고 녹색권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결국은 잠실권 인프라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바로 입지적인 장점. 두 번째는 같은 송파라 하더라도
잠실권보다는 이쪽 주변 주거개발 수혜지로 점점점 부각이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투자가치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좀 전에 보셨던 바로 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가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가치 측면에서는 높다라는 것도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가치성, 미래에 대한 부분이 강남 송파 업무 배우지가 결국은 희소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이 과거 기준의 분양이라든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이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웬만한 분들은 신청하셔도 거의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생각을 좀 얘기 드리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 이제 가격적인 부분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9제곱미터, 이 과거 옛날 평형대로 25평형대인데 지금 분양가가 8억 한 5,700만 원 되고요. 뭐 계약 시에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총 분양가 60%가 조합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요. 실제 들어가는 금액 약 한 3억 4천만 원대 정도 필요하시고, 84제곱미터 약 한 34평형 기준으로 분양가 11억 6,400만 원인데, 자, 이 부분도 계약 시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총 분양가 60%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약 한 실제 들어가는 자금 4억 6,500만 원대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 투자 금액이 아니라 분양가 대비를 놓고 봤을 때 주변 시세가 25평형은 주변이 지금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땐 거의 2배 정도, 그리고 34평형대를 놓고 보시더라도 분양가가 11억대인데, 자, 이미 주변 시세가 19억 7천만 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을 또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매물이 된다는 점도 좀 강조를 드리니까 뭐 이런 점들 잘 또 꼼꼼히 체크하셔서, 자, 무조건 제가 또 설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부동산은요, 본인이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바로 이런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설명드리니까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린 이런 매물들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민기 이사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매물을 갖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그리고 두 번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 두 가지 매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이 두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보다 또 다른 매물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5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조민기 이사의 세미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사님,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 계획인가요? 네,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요즘 또 코로나 아직도 완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좀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무실 그 세미나 위치가 사당역이거든요. 뭐 사당역에서 바로니까 신청을 좀 해주시는데 전화 안 하고 예약 안 하고 오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예약해 주시고, 또 오시면 강의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또 고민 상담까지 제가 또 1:1 상담까지 또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또 신청하셔서 좋은 강의 듣고 또 좋은 해결책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꼭 예약하셔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조민기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기세를 몰아서 부자지리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월 첫째 주 힘차게 잘 시작하셨나요? 네, 잘 시작해야죠. 그렇죠? 벌써 이제 뭐 2022년도인데요. 자, 올해 연초 되니까 작년 연말에 많이들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올해 연초 되니까 또 입지 좋은 지역들의 이제 뭐 전세 물건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매물들도 다시들 감추고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좀 온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세 시장이 올해 굉장히 또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전세가로 인해서 많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등락폭들이 좀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불변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기를 희망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2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3기,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또 올해도 신속통합기획 2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지역 중에서 고덕동 그리고 서초구에서도 또 상당히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 서초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을 예측해 주시면서 또 좋은 매물을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5호선이 지나가는 상일동역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일자리 호재, 고덕 비즈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9호선 연장 개통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 강동구 고덕동,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 활발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기존 5호선과 더불어 향후 9호선 역세권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으로 9호선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동구 내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직장과 가까운 것도 고덕동의 큰 장점인데요. 특히 고덕지구 북측에는 고덕 비즈밸리라 불리며 강동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내년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상업시설을 포함해 약 150여 개 기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강동구 고덕동 어떻게 보셨나요? 이곳은 현재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거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자리와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먼저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앞으로 개토 예정된 9호선 센터공원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29.58제곱미터, 대지는 19.83제곱미터로 지역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입지 여건부터 매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자, 일단은 이제 9호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민간 재개발, 네. 그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런 곳에도 또 부합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5호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지금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로 또 9호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위치는 이제 지하철역이 거의 1분 정도에서 3분 정도 거리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이제 29제곱 정도 사이즈에 한 내부 면적은 한 13평, 14평 되겠죠. 대지 면적이 또 6평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겠고, 방 2칸짜리. 자, 그리고 올해 2022년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거.
금액대는 5억 9천에서부터 5억 9천5백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뭐 조금 높은 금액이 아닌가 싶을 수 있긴 하겠지만 서울에 이렇게 개발 많고 입지 조건 좋은 곳에서 6억 원 정도 미만의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요즘에는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마포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6억대 중후반을 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 뭐 성수동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동구, 서울의 웬만한 지역 그 중심부 쪽 라인에서는 다 거의 다 지금 현재 요 정도 사이즈들이 6억대 후반, 네, 또는 7억 원을 넘기는 곳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쪽 지역은 추천드리는 지역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미사 신도시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 고덕이라든지 또는 명일동 요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지금 점점 아파트화 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앞으로는 5호선, 뒤로는 9호선이 생길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노선들을 바로 앞에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될 수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자족 도시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제 강동구 중 안에서도 이 고덕동 자체는 비지밸리가 굉장히 크게 조성되는 부분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 이 고덕 비지밸리 사업은 이 건축 사업들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서 보신다면은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교통망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일 외곽과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고덕동 양옆으로 지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올림픽도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이동성, 특히나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망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뭐 교통망이 좋고 5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4호선이 9호선이 4단계 연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 고덕에서부터 강남까지 뭐 9호선 이용해 보신다면 15분 정도,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까지도 3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리고 황금 노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뭐 교통편뿐만 아니라 주변의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덕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지밸리 라인들, 저는 이 지역 안에서도 제가 이 비지밸리 주변으로는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딱 3군데가 지금 현재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요. 고덕 2-1지구라든지 뭐 2-2지구, 제가 뭐 1지구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1지구는 이번에 1기에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탈락이 되긴 했습니다. 뭐 다음 2기 때에도 추가적으로 신청한다고 하니 뭐 그거는 결과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2-2지구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실 현금 청산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2기에 신청이 된다면 와서 사실 실제 보시면은 이 지역은 사실 예전에 과거에 그 방배동 재건축이 되기 전, 네, 그 정도의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뭐 사실 시행하실 때 사업성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 소유주들도 상당히 적은 것들이 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비지밸리가 앞으로 구성이 되고 9호선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재개발까지 완성이 된다면 주변에 초중고가 같이 다 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공원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과 학군과 교통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들까지도 다 갖추게 되는 이 고덕지구 라인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저는 2-2지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이 2-2지구를 추천드리는 그냥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들도 사실 많지만 뭐 물론 고덕 비지밸리도 생기긴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의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정적인 수요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차 그런 임대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전혀 걱정 없을 만한 그런 임차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들은 뭐 어떤 것들이 생기는 것들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뭐 특히나
뭐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비롯해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약 한 4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만큼 임차 수요 늘어나는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자, 그리고 네 가지로 섹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뭐 첨단 R&D, 대형 유통 산업이라든지 호텔 컨벤션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리고 쇼핑몰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인구는 더욱더 미지수라고 하는 부분들,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고덕 비지밸리 안에는 이렇게 이케아까지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 3호점이 이곳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입주하시고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편의시설 또한 상당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주거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동산의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9호선이 이제 4단계까지도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샘터 공원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샘터 공원역이 바로 고덕 앞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호선이 초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만큼 초역세권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 지역은 재개발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사실 준주거 또는 상업지 이런 종상향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 지하철 하나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2년도부터 해서 올해죠. 올해부터 해서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이 제2경부가 이제 고덕을 관통하면서 완성하게 될 것인데요. 완성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또는 동탄, 그리고 양성이라든지 천안, 그리고 세종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는 의미는 이 주변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토지의 개발이나 토지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를 통해서 토지 가격의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토지가 많이 거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변의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는 10년이나 20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이 지역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자, 9호선 연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마트면 마트, 학군이면 학군, 숲세권이면 숲세권, 앞으로 역세권까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앞으로 2차, 3차까지도 구성해 보신다면 민간 재개발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형 업무타운을 가지게 될 자족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고덕 비즈밸리의 그런 또 개발과 9호선 연장선 1분 거리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사는데도,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에서도 많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시세가 높지 않을까요? 시세 분석 어떤지 분석 도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의 중심부 쪽 또는 서울의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에서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조금 붙는다면 상당히 그 피가 높이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2억 5천 정도에서 3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붙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변의 시세 대비했을 때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포인트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장기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차피 10년 이상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필히 하시고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리기도 하겠습니다.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 정도 시세, 그리고 전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2억 6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대략 한 3천에서 5천 정도 보증금에 월세 한 13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3억 원 정도 좀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 투자도 가능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핫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인데 6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큰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대한 다세대 주택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6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방법인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9호선 신노년역 거평타운 407호에서 열리고요. 역시 문의는 02-2077-6356번으로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김대진 전문가님의 첫 번째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매물 보고 두 번째 매물을 저희가 할 텐데 화면으로 두 번째 매물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 앞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 이곳 교대역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교대역 역세권인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강남 도심권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재작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으로의 진출입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며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옛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초동을 찾는 고소득자 주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남 도심권과 가까우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까지 갖춘 이곳 서초구 서초동. 앞으로 가격 상승 호재까지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으로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28에서 29제곱미터, 지역 시세는 약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자세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입지는 어떤지 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입지 좋죠. 일단은 2호선, 3호선 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더블 역세권. 네,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복선 전철이 있는 곳은 무조건 일단은 복선 전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트리플, 쿼드루플 되기가 상당히 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2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 복선 전철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다. 자, 그리고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주택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은 28제곱에서 29제곱 정도 사이즈의 내부 실면적은 13평, 14평 정도. 서초동 일단 기본적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보시는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역 자체가 조용조용하고 일단 그리고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교통도 좋고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 많다라고 하는 거. 네, 그만큼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투룸 시세는 한 5억 4,500에서부터 5억 9,500 정도까지 굉장히 좀 넓은 폭으로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일단 입지적인 부분에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 안에서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2호선 있죠, 3호선 있죠, 7호선 있죠, 9호선 있죠. 2, 3, 7, 9. 네. 그리고 주변에 신분당선 라인까지. 그리고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테헤란로와 남부수안로, 봉은사로의 여러 가지 산업벨트까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자, 거기에다가 한강권까지도 보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멀겠지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축으로 해서 학군 좋고요. 그리고 상권 가깝고요. 먹거리 많죠. 자, 그리고 교대, 법조타운, 성모병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까지 갖춰지는 곳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거지 형태 중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강남 한복판에서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좋은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서초동 중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사 부지 이런 개발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지역의 이 정보사 부지의 개발은 일단 4차 산업의 클러스터 개발로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 네. 복합 문화시설, 공연장, 그리고 IT, 바이오, 금융 등등의 여러 가지의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이 줄지어서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일자리와 상업시설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이거 뭐 아시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초고층화 예정이 돼 있으면서 초고층 상업적인 부분들과 일자리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서초동에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수혜를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시티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가장 또 큰 개발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데 사람 늘어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이 지역은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공급량은 적은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네, 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7.2km 되는 구간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시죠? 제가 늘 다시 한번 임팩트 있게 강조해 드리지만 이거 개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지역을 거주할 수도 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포인트 생활 인프라 좋습니다. 거주 만족도 좋고요. 임차 수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꾸준한 대형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 하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무시 못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서초동 시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5억 4,500에서 5억 9,500, 6억 안 넘어요. 네, 서초구인데도 불구하고 자, 투룸 전세 시세는 4억 9,500에서 5억 정도, 투자 한 5천 정도면 전세 안고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겠다.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3천만 원에 대략 한 13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시면 월세도 공실 걱정 없이 꾸준히 나갈 만한 지역입니다. 네, 서초동인데 6억 원이 넘지 않는다니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너무 핫한 또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희 계속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게요. 김대진 전문가님의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또 소액 투자 전략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 407호에서 열립니다. 역시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핫한 매물 많이 가져오신 김대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많은 매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좋은 매물 어떻게 꽁꽁 숨겨놨는데 이렇게 갖고 오셨지 하신 거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장돈 부동산으로 부자들이 되는 날.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해요.